자, 이제 1학기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인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은 등교해서 지난번에 평가 시험 봤던 거 두 개, 2단원과 3단원 풀이 과정을 공부할 거고, 오늘은 이제 1학년 1학기 교과서 중에서 그 중요한 내용들, 그 중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동영상이 한 3분이나 2분 정도 되는 것들이 한 6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뭐 그 길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잘 보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왔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2학기에 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거듭제곱의 기원, 어떻게 출발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제곱의 놀라운 유리력, 세 번째는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기본적인 수, 소수, 그리고 실생활에서 소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문자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방정식의 실생활 문제에 대해서 6가지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거듭제곱의 기원과 활용인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거듭제곱에 대해서.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2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2번 곱하면 2의 제곱, 3번 곱하면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에 쓰여진 작은 수를 지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를 갖다가 미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5의 세제곱, 또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7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 기원과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장미꽃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한 송이로 시작해서 전날 줬던 꽃송이에 2배씩 선물한다면 5일째엔 몇 송이의 꽃을 주게 될까요? 장미꽃은 하루에 2배씩 늘어나면서 5일째는 16송이를 선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여러 번 쓰는 것이 헷갈린다면 간단하게 거듭제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위에 4를 쓰고 2의 4제곱이라고 읽으면 되죠. 이를 4번 반복해서 곱했다는 뜻입니다. 거듭제곱은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는 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제곱식을 쓸 때 곱하는 숫자는 미치라고 부르고, 곱한 횟수, 위에 작게 쓰는 수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거듭제곱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수학자 스테빈. 1586년 스테빈은 1제곱, 2제곱, 3제곱을 기호로 써서 나타냈습니다. 한편에선 게을렀던 스테빈이 숫자를 반복해서 쓰는 것이 귀찮아서 거듭제곱을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후 1637년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거듭제곱의 표기 방식을 만듭니다. 지수를 숫자 위에 작게 쓰는 데카르트의 이 방식은 지금까지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듭 제곱은 과학에 쓰이는 천문학적으로 큰 숫자나 극히 작은 숫자를 간편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 제곱에는 어떤 위력이 있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밑이 1보다 큰 수의 거듭 제곱에서 지수가 크면 클수록 거듭 제곱의 수는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실감이 잘 안 난다고요? 자, 신문지를 직접 접어봅시다. 하지만 신문지를 50번이나 접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문지를 쌓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를 한 번 접으면 2장을 쌓은 것과 같고 2번 접으면 4장, 3번 접으면 8장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접을 때마다 신문지의 장수는 2배씩 늘어나는, 즉 2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나집니다. 접어야 하는 횟수는 50회. 신문지의 두께를 0.1mm라고 하고 높이를 계산해보면 무려 1억 1259만 킬로미터!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정확한 계산에 의해 나온 정확한 결과입니다. 이를 곱한 횟수는 신문지를 접은 횟수, 그 값은 신문지를 쌓은 장수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높아지는지 잘 살펴보세요. 10번을 접으면 커피잔보다 높아지고 15번을 접으면 냉장고보다 높아지고 22번 접으면 우와! 63빌딩만큼 높아지고 27번 접으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아집니다. 그렇게 신문지의 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50번 접은 높이 약 1억 1200만 킬로미터는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고도 남을 정도죠. 자, 거듭 제곱의 위력 대단하죠? Sometimes you may rely on old familiar things. You may find yourself wandering through the streets to wrap a version of the past around the city like a cast, so the walls don't crash down. We will go on. We will get by, with or without. We will survive. We will go on. We will get by. We will survive.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소수를 공부할 때 그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랬죠. 예를 들면은 2, 3, 5, 7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소수가 어떤 또 사연이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レイ素数の何も加えない本来の自分という意味。つまり君たち一人一人のようにオンリーワンです。なんとも潔く妥協せずここを守り通している数字。자, 이 숫자들의 약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숫자로 나눌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약수는 없습니다. 이런 수들이 바로 소수입니다. 2, 3, 5 외에도 7, 11, 13, 17. 이 수들은 모두 소수이며 물론 이보다 더 큰 소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닌 수들.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약수도 가지고 있는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1보다 큰 자연수는 모두 소수 아니면 합성수이며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합성수 16과 45를 소수의 곱셈으로 나타내 봅시다. 16은 소수 2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고 45는 소수 5와 3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는 마치 쪼개지지 않는 원자와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성수를 소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소수가 활용이 되는지 또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소수를 찾아볼까요? 여름의 대표적 곤충 매미를 만나봅시다. 매미가 지상에서 마음껏 울며 짝짓기를 하는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지만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는 기간은 무척 길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매미의 종류에 따라 5년, 7년, 13년, 17년 등 그 주기가 모두 소수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천적과 만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뿐이기 때문에 천적과 만나는 간격이 길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짧은 자신의 생존 기간을 최대한 지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자상 거래를 할 때 이런 화면을 본 적이 있죠? 이곳에 약속된 암호를 적어야만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1977년 미국 MIT에서 3명의 학자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을 그들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RSA라고 부릅니다.
RSA 암호 체계는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개키와 개인만 알고 있는 비밀키를 가집니다. 공개키를 알더라도 비밀키를 모르면 암호를 풀 수 없는 것이죠. 공개키는 두 개의 소수를 곱할 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밀키는 곱해진 두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수를 소인수분해한다면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암호 풀기가 너무 쉬운 것 같나요? 그런데 만일 비밀로 한 두 소수가 엄청나게 큰 수라면 어떨까요? 지금 보는 숫자는 실제 RSA 실험실에서 암호 풀기 상금을 걸었던 숫자인데 이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겠죠? 결국 RSA 암호를 푸는 핵심은 소인수분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전에 우리가 문자식을 공부할 때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하면 좀 편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개 500원짜리 사과 x개의 값이 500x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문자식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가, 그 기원 그리고 실생활의 예를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를 나타내기 위해 문자 x를 사용한 건 1637년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부터입니다. 책을 출판할 때 활자 중에 x가 많이 남아서 사용하게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x는 그 이후로 미지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비행기를 하늘로 띄운 걸까요? 자세히 보면 비행기를 중심으로 날개 주위를 흐르는 공기의 속도와 이에 따른 공기의 압력 변화,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중력까지 팽팽한 힘의 대립이 진행 중입니다. 이 복잡한 힘의 관계도 각각을 미지수로 나타내서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한눈에 그 역학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약 300년 전 베르누이가 정리한 이 방정식은 지금까지도 모든 비행물체의 제작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방정식은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을 간결하게 정리해줍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뉴턴은 그 힘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정리했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불리는 이 공식은 훗날 우주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이 유명한 방정식은 질량이 에너지로, 또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담아냈고, 원자력 발전의 기본 원리이자 별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이제 또 실생활에 어떻게 또 활용이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전에 2x 더하기 6은 10 이런 등식이 있을 때 이것을 참여되도록 하는 x값, 여기선 뭐 2가 되겠죠. 그럼 2가 아니면은 이제 거짓이 되는데, 이렇게 x값에 따라서 참여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다 그랬고, 이 방정식이 참여되도록 하는 값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이 실생활 문제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또 간단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이돌 스타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평균 나이는 19, 구성원은 총 5명. 가장 어린 A와 B는 동갑이고, C는 그보다 1살, D는 2살, 그리고 E는 7살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복잡하다고요? 하지만 모두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한 명의 나이를 미지수로 정한 다음 다른 사람의 나이도 미지수로 정리합니다. 평균 나이를 알고 있으니 5명의 나이를 모두 더해서 구성원의 수로 나누는 평균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자, 방정식이 완성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까지 이제 우리가 해봤는데 어떻게 이번 시간에 재밌었나요?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의 기원과 활용, 놀라운 위력 또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소수와 또 소수를 실생활에 적용시킨 것, 그리고 문자가 어떻게 해서 기원이 되어 있는지, 문자식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또 방정식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아마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뭐 1학기 교과서 내용 중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 평가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학년 수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어떤 뭐 온라인 또 등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뭐 방학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잘 충전해서 2학기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